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내년까지 40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 가능성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거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게 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미숙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은 온다던 장마가 미루어져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미숙 이사님과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미숙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송파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송파나루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자, 이사님, 송파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송파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쇼핑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한양공원 등 녹지공간도 주변에 풍부하고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송파동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속초호수 가깝고 탄천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뭐 주변에 물이 참 많네요. 자,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먼저 이 다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에 위치하는데요. 8호선과 9호선 석천역에서 도보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약 62.80제곱미터로 약 19평의 저렴한 3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층 중에 4층인데요. 중간층에 위치하여 층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특징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로 투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지하는 근린시설로 헬스장과 수제 제과점이 입점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초역세권의 주택은 높은 지가로 인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렬 주차로 주차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내진 설계를 하여 안전하게 지었고요. 중문을 설치하여 방음과 사생활 보호에 더 신경을 썼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등 거주민들이 취향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9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임대 수요가 많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5인승으로 옥상까지 운행하여 옥상의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나 차 한 잔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2롯데타워에서 행사를 많이 하여 불꽃놀이 등 여러 행사 등을 옥상에서 즐길 수 있고요. 제2롯데타워 자체가 뷰인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올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지금 단단하죠. 내진 설계 딱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중간층 7층 중에서 4층까지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3룸의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에 또 공간이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널찍한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노셔도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입지가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한번 볼까요? 네. 9호선은 황금 라인이다 라고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 중심에 송파나루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정원도 있고요.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송파나루 역사가 보일 정도의 초역세권인데요. 도보 2분 거리에 있죠. 8, 9호선 석천역도 도보 8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맛집들이 모여있는 속리단길도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잠실, 강남, 잠실 업무단지 및 문정 법조타운이 밀집되어 있어 직장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방위 초중고, 송파초, 잠실여고 등 학군 수요도 풍부하여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롯데월드, 롯데타워, 가락 도매시장 등 우수한 편의시설과 석천호수도 도보거리에 있으며 롯데 제2타워도 조금 더 걸어가며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올림픽공원, 오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서울 외곽 순환도로, 송파 IC 등 교통 또한 4통 8달 지역으로 삶의 질이 아주 좋다고 하겠습니다. 강남 상구의 초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매우 힘이 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평이 넘는 대지에 실평수 19평의 저렴한 3룸과 일렬 주차를 확보하여 그 가치는 앞으로 더욱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개발 호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죠? 네, 송파구는 2018년 강남 상구 중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인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현대자동차그룹, 한정부지 개발, 동남권 육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종합운동장 개발, 양재우면 R&CD 연구단지 등 여러 개발 등이 계속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에서의 개발로 인프라가 주거지역으로 밀려오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할 일은 해야죠. 애들은 학교 다니고 어른들은 출퇴근하고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딱 좋다는 이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로 옆에 석촌호수도 있고 뭐 공원들도 있고 하니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타입을 여러분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 또 개발 호재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강남 3구 중에서 지금 뭐 1위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나하나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이런 것들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한 강남의 개발 호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실평수 19평의 저렴한 3룸으로 가격은 4억 1천만의 착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신다면 실투자금은 3천만 원으로 이 매물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정세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민수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수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서 그에 따른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건물을 준비해봤어요. 건물 통째로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것인지 개요부터 볼까요?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5, 6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181.15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이 299.18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 옥탑까지 하면 지상 4층, 총 5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원룸 8실, 투룸 5실, 쓰리룸 1실로 총 14세대로 1, 2, 3룸의 다양한 구조로 지어져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21억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옥탑까지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1, 2, 3룸에 다양한 구조로 세입자가 선호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 공실 걱정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공간은 작은 정원과 텃밭을 만들어 아기자기한 도시농부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3룸은 아파트 32평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도 약 56평으로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은 통건물을 투자하실 때 토지 이용 가치가 앞으로 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요. 소액으로 통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부터 지상까지 옥탑까지 해서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풀옵션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이미 중복이 지금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설명을 말로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입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 어떻습니까? 네.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5, 6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전거를 이용하여 금융 업무지구인 여의도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인데요.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영등포 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을 이용하여 마곡, 여의도, 마포에 갈 수 있고요. 1호선은 영등포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의도, 영등포 등 업무지구와 인접해 배후의 임차 수요가 넉넉히 갖추어져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로는 국제금융지구와 국제업무지구로 발전하는 여의도 용산 개발과 맞물려 신길동은 지금 현재 동 전체가 한창 개발 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개발이 되면 바로 인접지역인 신길동은 주거지역으로 매우 선호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신림선이 영등포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길 뉴타운 등 앞으로의 주변에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가치 및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영등포 쪽에 인프라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시장도 있고 뭐 대형 마트나 쇼핑몰 다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의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게다가 마곡지구 쪽으로도 뭐 DMC 쪽으로도 어디든지 출퇴근하시기가 용이하다는 점. 서울 시내에 정말 이름만 딱 말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업무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신길 뉴타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 뉴타운 쪽에서 손가락 안에 지금 꼽힌다는 거죠. 이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조금 압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1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신길역까지 5, 6분 정도 거리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와 용산이 국제금융 업무지구로 개발되는 것과 발맞추어 신길동 전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양질의 일자리가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는 지역인데요. 전 월세가 강세하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또한 약 56평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그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급매물은 아니지만 급매물의 가격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와 마곡의 배후 지역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아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의 저렴한 가격과 미래의 높은 가치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의 장점을 통째로 가져온 것 같은 이 신길동의 통건물.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어떤가요? 네, 가격은 21억 원으로 착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3억 5,500만 원, 월 임대료 303만 원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출 5억 원을 예상하신다면 실투자는 2억 4,5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인 세대 거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저렴한 실투자금으로 미래 호재에 따른 추가 가치를 확신하시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길동 통건물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미숙 이사님은 이쯤에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왜 부동산 방송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투자하셔서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의 먼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무사님 오늘 선정해 주신 이슈가 무엇인지 강의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라던가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저도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주택 규제들이 계속 지금 뭐 8.2 정책이나 9.13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반사 이익이 이쪽으로 미치고 있죠,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용어들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렇게 공장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네, 다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택이 아니죠.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니고요.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받는 뭐 종부세 그런 중과 이런 것들 없죠.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나는 회사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 내가 분양받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꼭 기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산업단지 내에는 이 임대 목적의 투자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밖에, 산업단지 외에는 이렇게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사실은 뭐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뭐 돈이 없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부자들보다야 뭐 투자금 적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보시면은 계약금 10%만 내시면은 계약금 10% 초기 부담도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하나도 없죠. 뭐 부가세 같은 것도 다 환급이 되니까요. 10%를 내시고 그 10%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 받으시고 중도 준공 전까지도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많아지겠죠. 뭐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잔금 대출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 내 투자금은 한 2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보증금까지 받게 되면은 약 한 15% 정도, 분양가의 한 1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처음에 10% 되고 나중에는 뭐 잔금 혹시 뭐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자금 부담이 크지 않겠죠. 제가 좀 전에 80% 대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70%는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명목으로 70% 대출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런 분들이나 뭐 기존 대출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80% 정도까지 대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 최근에 뭐 80% 분양됐던 현장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진짜 80% 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동탄 금강 IT타워나 더 퍼스트타워, 에이펙, 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분양하면서 대출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요. 80%까지 대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투자할 때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투자금이 몰리겠죠. 자, 제가 한번 그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전매 제한이 없다. 지금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있죠. 제 뭐 지인들도 이렇게 오피스텔 지금 다시 이렇게 매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면은 이렇게 프리미엄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서울 이렇게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뭐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형성도 되게 쉽고 이게 프리미엄 형성이 왜 가능한지 한번 제가 구조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내가 투자자로 이걸 분양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법인들이겠죠.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 준공전 상태로 매입해야지만 이렇게 법인세나 재산세 이런 뭐 취득세 이런 것들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투자자들한테 웃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투자자를 분양받은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을 꽤 많이 주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수원에도 뭐 제가 구체적인 현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3천에서 한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수원도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성수동에 SK브이오는 직접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은 평당 그것도 분양평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붙어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렇게 뭐 대형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가 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실차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택 규제와는 무관하고 그리고 경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요. 2011년도에 약 성수동이 분양가가 한 60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1,400에서 지금 1,500까지도 그리고 영등포에서 그 선유도역에서 나오자마자 뭐 도보로 몇 번 걸리지도 않는 그런 곳도 지금 1,300대, 1,400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지상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 구로, 성수동 다 올랐고 게다가 이제 성수동은 뭐 2011년에 600대에서 지금 1,400대까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정동을 말씀드리면요. 뭐 현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대명 벨리온 그리고 M스테이트, 테라타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현장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2014년에 800 정도에서 분양가가요. 800 정도에서 2018년은 1200대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규제하는 뭐 주택의 이렇게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죠. 이렇게 꾸준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시세 차익은 반드시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 뭐 주택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뭐 양도세 중과 이렇게 받아서 최대 세율이 뭐 60%까지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산은 당연히 죄송해요. 지식산업센터의 줄임말을 지산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정이 없죠. 주택 투자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이쪽으로만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집은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하기 때문에 뭐 5년 계약도 장기간도 이렇게 많이 해서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임대의 장점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동 같은 거는 특히나 뭐 10년 이상씩 그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테리어를 임차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직접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해 놓고 사실 쉽게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뭐 이렇게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차료를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거 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임차인에 들어온 기업 입장에서 그 임대인한테 주는 비용을 내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처럼 임대료가 이렇게 밀릴 일은 좀 그런 위험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임대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실 리스크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단언컨대 가장 공실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또한 그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분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요. 안정적으로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또한 지역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부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뭐 상가나 편의시설 그리고 그 기업의 뭐 직원들이죠. 이렇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기숙사 형태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산업, 업무, 주거 이렇게 상업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설계 변화는 전용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또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공용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180에서 200%. 그러니까 주차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너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사실은 전에 세무사 사무실 할 때 청담동 쪽에 그 건물을 구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주차였거든요. 지금 이 주차가 180%에서 200% 정도 된다. 이거 굉장히 여기 지산에 입주하려는 그 기업의 CEO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단위호실도 소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도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크게 변한 게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금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부터 투자자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분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 실입주 기업들이 한 70%, 80%를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좀 역전이 됐죠. 투자자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요. 나중에 뭐 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은 한 3년
뒤가 되면 그때 그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지 여러분들 이제 고민되시죠? 아, 그러면 지산이 좋은 거는 알겠어. 내가 돈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투자금도 조금 들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좋은 건 알겠어.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업의 오너들이 결국에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대형화되어 있고 이 브랜드가 있는 거를 일단 먼저 보더라고요. CEO들이. 네. 왜냐하면 내가 어디 딱 알만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저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성수동 SK 부연을 매입하려던 이유가 정말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성수동 일대의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 거기가 제일 눈에 딱 띌 정도로 참 대형화돼 있고 굉장히 당연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CEO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형화돼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마존이나 야후 같은 이런 미국의 유명 기업들을 보면은 내가 일만 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도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좋죠.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놀기도 좋고 이렇게 쉬기도 좋은 이런 곳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직장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업시설 또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인데 가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교통 또한 중요하죠. 이 차량 이동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CEO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무사님의 강의 전에 들어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번호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주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주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네, 교통은 북부간선도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근은 굉장히 용이하고요. 앞으로 다산역이나 다산역 2022년에서 23년 초에 들어오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 하면 개발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 세종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비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 노선, 수소 간선 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쪽으로 떠나왔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데 규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남양주 다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죠? 신도시로 3기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경의중앙선과 다산역 앞으로 들어올 다산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지하철은 좀 사실 멀어요. 하지만 CEO들이 이용하기는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북부 간선도로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게다가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행할 계획이라서요. 뭐 교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매물은 면적 82제곱미터, 약 12평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층수는 10층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층이고요. 동향인데요.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851만 원입니다. 자, 그럼 그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5개 동으로 2, 3, 4, 5개 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지 면적이 12,0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간거리가 넓죠. 게다가 그 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렇게 상가로 돼 있어서 거의 뭐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동, 이렇게 B동, C동, D동 이렇게 5개 동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A동인데요. 이 A동 정면 쪽으로는 그 뭐 당연히 건물이 되게 낮기 때문에 뭐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락볼링장이나 스파, 이런 뭐 커피숍이나 서점, 영화관, 특히 영화관 9개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락볼링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그리고 키즈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파도 굉장히 대형화된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지역의 랜드마크를 떠나서 거의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아울렛까지,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더해서 굉장히 그 대형화된 상권이 유지가 될 거예요. 연간 유동인구가 약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 따라서 이런 상권들 또한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뭐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연히 뭐 직장인들이 들어오겠죠. 이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직장에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권이 잘 되는 데는 그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 또한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A동 뒤편으로는 이렇게 유럽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트램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유럽에서 봤던 그런 트램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아울렛 들렀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직장인들 또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5개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은 이렇게 빌리존의 A동인데요. 옆에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A동에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우측에 가장 꼭대기층이라서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걸 전 개인적으로는 동양을 선호해요. 사무실로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매물이 그 물건이 뭐 그 향이나
그 소형화돼 있어서 투자금도 적고 실제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복층 형태의 그런 사무실인데요. 이런 사무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프리미엄 오피스라고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사무실, 개방감 좋은 사무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건물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어벤져스급입니다. 특별한 5개의 공간, 5개의 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뭐 내부가 얼마나 넓으면은 트랩이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는 곳인데요. 자, 여기 입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아, 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산역과 도농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사실 가깝진 않아요. 하지만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 왜냐면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북부간선도로, 강북에서는 북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서도 한 뭐 2, 3분 정도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이동이 좋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또한 굉장히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왕숙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3기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 굉장히 인구 또한 늘어나고요. 게다가 이제 직장인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 분양가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호선도 23년에 개통해서요. 그 강남에서 접근이 잠실에서 특히 20분이면 접근이 될 정도로 굉장히 교통 편의성 또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요. 차량 이동 또한 더욱더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건물만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입지 여건도 좋을 뿐더러 개발 호재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은 곳에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억 7,85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약 80, 한 3, 4만 원 정도 되겠고요. 대출액은 1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까지 제외하면 한 2,6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습니다. 자, 김종주 세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 소식을 덧붙여 드릴 텐데 지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요. 수도권에서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찾기 및 현장 탐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시면서 교대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두 세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